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또 테슬라의 주가가 3% 넘게 역대급 3분기 실적에 힘입어 아주 멋진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렇게 테슬라의 주가가 3% 이상 상승하는 날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또 이와 함께 테슬라를 비판하던 다양한 분들의 빤스런이 이어지고 있죠. 제가 어제 어닝 방송을 할 때도 역대급 실적이 반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테슬라 고평가다, 이익이 나지 않는다, 퍼가 높다, 이런 너무 터무니없는 말들을 하신 분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분들이 이 방송을 보시면 또 싫어요 누르시고 빤스런 하실 것 같은데, 그게 물론 그렇게 하시겠지만 이 내용까지 듣고 빤스런 하시면 본인에게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단 제가 채널에 보면은 테슬라 주주 필성 시청 영상 목록에서 퍼와 관련된 잘못된 내용들, 그러니까 이게 뭐든지 알려면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정말 조금 알고 있으면 그게 독이 되는 경우가 많죠. 이제 퍼무새 분들이 그런 독을 스스로 마시고 계시는 거니까 한번 확인하시길 바라고, 또 왜 지금 테슬라 매출이 중요한 게 아닌지 다른 OEM들과 현재 테슬라 매출을 기준으로 마켓캡을 평가하시는 분들이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아셔야 되는데, 그 밸류에이션도 정말 다양하게 평가를 해놓았으니까 한번 보시면은 본인에게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빤스런 할 때 하시더라도 이제 잘 모르시거나 의문이 들면은 꼭 찾아보시는 습관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지난 24시간 동안 테슬라의 목표 주가는 뭐 어디 가릴 거 없이 전부 다 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테슬라가 실적 발표를 하고 나면은 빠지는 패턴이 주로 보였죠. 이게 헤지 펀드에서 큰 규모로 나오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는 그런 효과마저도 상쇄가 되었다. 더 이상 테슬라가 뭐 비판을 하고 싶어도 너무나도 실적이 잘 나와서 그런 말빨이 먹히지 않는 상태가 된 그런 분기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처럼 좋은 일도 많지만 조금은 아쉬운 뉴스도 오늘 전해졌습니다. 바로 기가 베를린과 관련된 뉴스인데, 독일에도 이게 관료주의가 상당히 심하다라고 좀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일단 테슬라에서 진행을 벌써 끝냈던 이 온라인 컨설테이션이라는 절차를 법적인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다시 한 번 더 진행한다라는 결정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게 진행이 11월 2일부터 또 11월 2일부터 22일까지 이걸 다 거치고 난 다음에 최종 허가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정말 안타깝게도 기가 베를린의 공식 승인 허가가 미뤄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알렉스님께서도 이와 관련해서 다양한 비판을 하셨는데, 결국은 독일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점이 정말 모순되게도 환경단체가 발목을 많이 잡았어요. 전기차 만드는 회사, 기존의 내연기관차를 전기차로 바꾸는 그런 미션을 수행하는 게 테슬라인데 환경단체가 발목을 잡는다. 참 이게 이해상충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울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보고, 뭐 미국 내에서도 그렇고 해외에서도 그렇고 테슬라가 이겨내야 되는 역경은 확실하게 많지만 지금처럼 앞으로도 잘해 나갈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 밖에 일론 트윗을 조금 살펴보게 되면은 오늘 보링 컴퍼니와 관련된 이야기도 밑에도 따로 리트윗을 했던데 많이 했습니다. 이제 보링 컴퍼니도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가 실제 생활하는 공간이 3차원이고 또 이런 3차원에서 여러 층에서 사람들이 살면서 출퇴근을 하다 보니까 2차원의 평면적인 도로는 길이 막힐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지하에 터널을 3차원으로 다양한 레이어로 뚫어서 이 교통체증을 해결하겠다라는 게 이 보링 컴퍼니고, 이게 충분히 수익성도 나고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라고 판단을 내렸죠. 세계 최고의 엔지니어와 천재들이. 그리고 그 결과값이 터널을 파는 속도가 한 개만 파는 게 아니라 동시에 여러 개를 파기 때문에 이 비터 스네일이라는 트윗을 올렸는데, 달팽이보다 빠르게 터널을 파면은 이게 가능하다라는 거고, 또 일론이 이런 보링 컴퍼니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를 한다는 점이 뭔가 보링 컴퍼니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게 만듭니다.
그리고 FSD와 관련해서는 또 드라이버들이 훨씬 더 주의 집중을 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테슬라에서 주고 있다라는 거에 일론이 동의를 해 주었고요. 또 이 미시 커밍스라는 분이 제가 이틀 전에 소개해 드렸죠. 이 니사의 시니어 어드바이저로 들어가신 분인데 대놓고 테슬라에 대해서 편향적인 비판을 하고 테슬라와 관련된 사람들은 아무런 상호작용도 안 했는데 차단을 하고 테슬라 큐들 공매도 세력군들과는 온라인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주고받는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빤스런을 제대로 하셨어요. 그래서 풍자하기를 FSD 베타는 비판은 했는데 그 이유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혹은 돈을 받고 있는 라이다 회사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했고 거기에 일론이 답글을 달죠. 이 내막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니 이 호르마스 캐탈로그 씨께서 이 미시 커밍스라는 분이 가지고 있는 이해상충을 발견합니다. 스웨덴에 있는 라이다 회사로부터 40만 불치 주식을 받았죠. 라이다가 잘 되어야 되는데 테슬라는 라이다 안 쓰고 FSD 하니까 고깝게 보이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분이 정말 막 테슬라를 비웃으면서 뭐 LMAO 하면서 아주 편향된 트윗을 올렸는데 그 트윗을 찾아가 보면 사라졌습니다. 왜 사라졌을까?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해상충이 모두에게 밝혀지게 되면은 지금 가지고 있는, 누리고 있는 여러 가지 지위와 자리를 잃어버릴까봐 하루 까불다가 보니까 자기 뒤가 좀 구린 것 같아서 바로 도망을 치게 되었죠. 이런 분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이 마이클 버리 씨가 있죠. 이분 같은 경우는 트윗을 올리면 항상 지워버리고 상황이 너무 안 좋다 싶으면은 또 계정 삭제를 했다가 다시 되돌아오는 패턴을 지금 제가 본 것만 한 5번은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테슬라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영 상황이 안 좋으면 도망치는 아주 대표적인 분이 있고 이런 분들 중에서도 그나마 가장 좀 어떻게 보면 대단한 분이 고든 씨입니다. 사실 고든 씨는 정말 공개적으로 망신을 심하게 당했죠. 이때도 왜 테슬라 가이던스의 성장률을 높게 잡으면서 성장을 하지 않느냐라고 질문을 받고 30초간 답변을 못하는 이런 수모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테슬라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비판을 이어나가시는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이게 본받을 만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심지가 좀 있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정말 테슬라 큐 분들은 빤스런을 잘 하시는데 이분은 빤스런은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어느 정도 평가를 해 드려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또 그 밖에 일론의 트윗을 계속 보게 되면은 이제 애플에서 이 19불짜리 휴대폰 닦는 천이 2에서 3개월 칩 그 백올드가 밀려 있다. 그만큼 물류 대란인 상태다라는 글에 대해서도 웃으면서 이렇게 답글을 달기도 하였고요. 그리고 코인과 관련된 트윗을 남기기도 하였습니다. 사실 저도 이런 트윗은 안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일론이라는 사람을 정말 크게 평가했을 때 이런 밈보다 훨씬 더 많은 업적이 있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그 일론이 어떤 사람인지 제대로 모르고 이런 표면적인 것만 보고 아 정말 싸고 저렴한 사람이다. 코인 시장 투기를 유도하는 사람이다. 이런 평가를 받는 게 사실 좀 많이 안타깝죠. 제가 보기에는 물론 일론이 생각하기에는 그런 표면적으로 본인을 평가하는 사람들이 크게 개의치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겠지만 그래서 이런 트윗을 올려서 또 욕을 스스로 벌어서 장수하고자 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가상화폐 시장에서 비트코인은 오늘 많이 하락을 하였지만 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또 크게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장세이기도 합니다. 또 그 밖에 로켓과 관련된 이야기도 하였고 테슬라의 이 센트리 카메라라는 게 실시간으로 테슬라 카메라를 모바일 앱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그 업데이트가 곧 진행된다라고 말을 하였고요. 또 테슬라의 이 남 FSD 베타 사용자들도 새로 바뀐 UI들을 베타가 끝나게 되면은
활용할 수 있다는 트윗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우리가 사고 방식을 바꿔서 지로성 게임이 아닌 훨씬 더 많은 걸 창출하는 그런 사고관을 가져야 된다는 트윗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라는 답글을 달기도 하였습니다. 그 밖에 보링 컴퍼니와 또 이 스페이스X와 관련된 말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스페이스X 이야기를 굳이 하는 이유는 우리나라에서 어제 누리호가 아주 역사적인 발사를 진행을 하였고 저도 실시간으로 시청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안타깝게 최종적인 성공은 하지 못하였지만 그동안 여러 가지 제약에 묶여 있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로켓 발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라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정말 기념비적이고 역사적이고 큰 성과임은 분명한데 또 객관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정말 멀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게 바로 이 페이로드가 1.5톤이죠. 그리고 지구 저궤도로 가는 가장 낮은 궤도입니다. 그런데 스페이스X에서 스타쉽은 무려 150톤만큼 쏘아 올리고 또 재사용이 가능합니다. 만약 재사용을 하지 않는다면 250톤까지도 한 번에 쏘아 올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국가 단위로 지금 올릴 수 있는 게 1.5톤인데 일개 기업에서 이 정도 성과를 낸다는 게 정말 얼마나 대단한 건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고 그 중심에 일론이 있죠. 물론 나사가 정말 많이 도와주고 환경이 다르기는 하였지만 그만큼 대단한 업적들을 많이 쌓아 나간 게 일론이라는 것도 분명 사실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이고 또 오늘 또 함께 방송 참여해 주신 모든 분 안녕하세요. LA의 종교스티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은요, 테슬라 주가가 대폭발했는데요. 3분기 발표 후에 기관들 전부 목표 주가 상향을 시키고 있습니다. $1,500까지 제시하는 기관이 나타났고요. 자, 그리고 기관들의 전망 보고서를 그 핵심 정리를 해서요, 우리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두루두루 미국 주식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전체적인 미국 주식시장의 흐름을 한번 정리해 보고 갑니다. 자, 여러분 맵을 다 같이 보시게 되면요. 오늘도 미국 시장의 흐름이 나쁘지 않았어요. 괜찮은 흐름을 보여줬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무엇보다도요. 지금은 3분기 어닝 발표가 계속 있죠. 자, 그러니까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결국 실적이 좋은 기업들은 계속해서 주가가 고공행진을 할 거다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매크로 이슈가 있지만 그 매크로 이슈를 다 뚫어버리고 결국 실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닝 발표가 좋으면요. 그리고 4분기 내년까지 가이던스가 좋게 되면 어떤 기업이든지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마이크로소프트는 항상 좋은 기업이니까 오늘도 좋은 모습 보였고요. 자, 애플도 나쁘지 않고요. 뭐 구글, 아마존까지 나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이 세 개의 그 주식이 주도했는데 나스닥 같은 경우 엔비디아 오늘 사상 최고가 거의 근접했죠. 자, 엔비디아도 지금 실적이 대박 실적을 지금 예상하고 있거든요. 자, 넷플릭스 어저께 말씀드렸죠. 우리 오징어 게임 때문에 한국 문화 컨텐츠 때문에 넷플릭스가 4.27%까지 올랐어요. 자, 그리고 여전히 가장 큰 신데렐라는 우리 테슬라죠. 테슬라가 오늘 3.21%나 대폭등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실적 때문이죠. 우리 이따가 한번 자세한 내용 살펴보고요.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결국은 3분기 어닝스 발표 그리고 4분기 내년까지 해서 실적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그것만 보시면 됩니다. 오늘 4대 지수 중에요. S&P와 나스닥 지수죠. 이 두 개가 고공행진을 했는데요. S&P 같은 경우는 사상 최고가를 찍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자, 그 주된 이유는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어닝이죠. 실적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주가를 현재 밀어 올리고 있고요. 자, 그런데 또 다른 경제 지표가 나왔습니다. 그 실업자죠. 그죠? 실업자 신청 수가 코로나 시대 이후에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경제가 역시 좋아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시장의 관측이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미국 경제가 현재 인플레이션 압박이 있지만 역시 경제가 살아나고 있는 가운데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라고 시장이 읽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S&P 500이 최고가 찍고요. 나스닥 이 기술주들이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테슬라 주가 흐름도 한번 살펴봅니다. 오늘 테슬라가요, 무려 3.26%나 껑충 뛰어 올랐습니다. 894포인트로 마감을 했는데요. 자, 이제 전고점이 900포인트 아닙니까? 이제 900포인트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테슬라 주가의 흐름을 한번 보십시오. 1년치 차트거든요. 자, 여러분, 5월 중순부터 해서요, 테슬라가 오르고 있는 거 한번 보세요. 정말 아름답게 제가 하살표로 이렇게 쭉 글을 올려놨는데요. 주가의 흐름 자체가 그냥 아트죠. 그냥 아트입니다. 예술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이 테슬라 주가의 흐름 자체가요. 올해 초에 구글이 고공행진을 할 때의 모습과 똑같아요. 구글도 이런 모습 보였거든요. 45도 각도로 아주 오르락내리락 오르락내리락하면서 우상향하는 거죠. 이러한 모습이 굉장히 건강한 주가의 흐름이거든요. 얼마나 아름답나요, 여러분? 한번 보시게 되면요. 정말 이 테슬라가 이제 이런 흐름을 보인다면요. 계속해서 계속 우상향하게 돼 있어요. 오르락내리락하면서 계속 우상향하니까 정말 테슬라 주주분들 고생 많았죠. 올해 초에 상반기 또 작년 말에 고점에 물리셔가지고 얼마나 마음고생하셨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길게 보셔야 돼요. 이렇게 1년씩, 2년씩, 5년, 10년을 보셔야 됩니다. 테슬라 주권 앞으로 10년은 더 가지고 가셔야 되기 때문에 10년을 보시면요. 이 굉장히 여러분들이 이러한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어려운 시간이 오더라도요. 계속 길게 보신다면 굉장한 여러분들의 자산 증식이 테슬라를 통해서 일어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자, 지금부터는 테슬라 주가가 대폭등을 한 이유들을 살펴볼 텐데요. 자, 뭐니 해도 지금 현재요, 3분기 발표 이후에 모든 기관들이 일제히 테슬라 주가, 목표 주가에 대해서요, 지금 상향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이렇게 수많은 기업들이, 현재 테슬라 목표 주가를 올리고 있습니다. 자, 웻부시죠. 유명하죠. $1,000에서 $1,100 올렸습니다. 100% 올렸고요. 자, 캐너콜드가 940에서 $1,040까지 올렸습니다. $1,040가 뭡니까? 그죠? 1,100이면 100이고, 1,050이면 50이지. 왜 1,040이냐고요. 1,200도 아니고 1,300도 아니고 1,040이 뭐냐고요. 이거 왜 그러냐면요. 튀고 싶어서 그래요. 딴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기관들이 딱딱 맞춰서 올리잖아요. 이 캐너코드가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네임밸류가 조금 떨어지다 보니까 1,040에서 좀 튀고 싶은 거예요. 그런 다른 이유가 없어요. 자, 어찌됐든 상향시켰다는 거고요. 도이체뱅크죠. 자, 900에서 $1,000. 그러니까 웻부시와 도이체뱅크 다 $100씩 다 우상향했고요.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900에서 $1,000 올렸습니다. 여러분,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요, 보수적인 기관이에요. 굉장히 보수적인 기관인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900에서 $1,000까지 오른다라고 지금 우상향 시켰습니다. 자, 미주오 825에서 950까지 올렸고요. 자, 골드만도 보수적인 기관이죠. 875에서 이제 905달러까지 올렸습니다. 자, 그리고 베어드가요, 764에서 880까지 올렸고요. 자, WFC가 굉장히 많이 올렸습니다. 660에서 860까지 $200를 껑충 뛰어 올렸고요. 자, 크레딧 스위스죠. 800에서 830. RBC가 755에서 800. 자, 코엔이 580, 625. 자, 재밌는 거는 JP 모건인데요. 215에서 250 올렸어요. JP 모건은 여전히 테슬라에 대해서 굉장히 낮게 책정하고 있는데, 자, 그 주된 이유는요, JP 모건은 아직 이 테슬라 차에 대해서요, 전통 차량 회사처럼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테슬라가 어떤 혁신의 테크놀로지와 자율주행의 어떤 앞으로 미래 기업의 미래 가치가 있는 회사가 아니라 전통 차량, 포드나 GM처럼 그거 조금 나은 정도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수준으로 나오는 거예요. 어찌됐건 목표 주가를 올렸다는 것이 좋은 거죠. 지금부터는요, 각 기관들이 왜 자신들의 타겟 프라이스, 목표 주가를 상향시켰는지 그 핵심 이유들만 하나씩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가장 유명한 웻부시죠. 웻부시가요, $1,000에서 $1,100로 목표 주가 상향했다고 말씀드렸고요. 자, 그리고 outperform 레이팅을 줬습니다. 이건 지금 당장 사야 된다는 얘기죠. buy 레이팅을 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신들의 고객들에게 지금 사도 된다라고 추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지금도 여전히 테슬라 주가는 싸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예요. 자, 그리고요, 이게 좀 중요한 건데요. 불케이스일 때에는 1300에서 1500까지 갈 수 있다라는 거죠. 불케이스일 때 1300으로 올린 게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1,500까지 잡고 있거든요. 여러분, 근데요, 이 $1,500가요, 결코 불가능한 수치가 아닙니다. 지금 제 개인적으로 볼 때도요, 아마 $1,500가 어쩌면 내년 2분기와 3분기 사이쯤에 $1,500를 달성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저는 보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결국은 두 개의 회사가 어느 정도 올라오느냐거든요, 생산을. 그러니까 새롭게 세워지는 베를린 공장, 그리고 이 텍사스 공장이 어느 정도 속도로 따라오느냐에 따라 그 주가의 흐름이 결국은 잡히게 될 텐데요. 자, 두 개 공장이 잘한다고 가정을 하고요. 거기에 자율주행 서비스가요, 이게 이제 전국적으로 풀리게 되고, 그리고 이제 몇 가지 중요한 어떤 캐럴리스트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집중되어지고, 그리고 사람들이 몰리게 되면요, $1,500가 그게 꿈의 숫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년 중반기 혹은 그리고 3분기 전후반에 분명히 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으로부터 2배 정도가 뛰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의 자산이 2배로 껑충 뛴다라고 보시면 됐죠. 여러분, 사실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얼마 전에 제 댓글창에 어떤 분이, 제 구독자 한 분이 1억 원이 있는데 이걸 테슬라에 투자해도 되냐라고 질문했잖아요. 근데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댓글을 제가 단 걸 보셨을 거예요. 제가 이제 댓글을 이제 고정으로 해놨잖아요. 그 질문을요. 그랬더니 제가 이제 그랬잖아요. 지금 1억 원 있으면 나는 월요일이 되면 당장 사겠다고 테슬라를 그랬죠. 근데 지금 월요일에 사신지 안 사신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화요일 날 뭐 좀 빠졌나요? 그랬더니 오늘 보세요. 오늘 목요일인데 대폭 그냥 상향해버렸죠. 만약에 월요일 날 사셨다라면 지금 아마 수익이 엄청 나셨겠죠. 그런데 여러분, 길게 보고 하는 거예요. 저는요, 이게 단기간 보고 사라고 하는 게 아니라 1년 뒤를 보면 이게 목표 주가가 얼마로 갈지 대충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분에게 강력히 추천한 거고요. 물론 여러분, 제가 말한다고 해서 뭐 당장 사야 되고 안 사야 되고, 그건 여러분이 결정하는 거고요. 자, 어찌됐건 여러분, 지금 전체적인 분위기가 내년 중후반이 되면은 $1,500도 가능하다라는 거 기억하세요. 왜 테슬라가 불케이스일 때 내년에 $1,500도 가능하다고 봤냐면요. 자, 일단 말씀드린 것처럼 오스틴과 베를린이죠. 자, 텍사스 오스틴과 베를린이 이 두 개의 공장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왜냐? 현재 테슬라는 수요는 너무나도 많은데, 수요는 넘치는데 공급이 부족하죠. 그러니까 오스틴과 베를린 공장이 공급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자, 그리고 지금 향후 1년 6개월 사이에 1년 6개월 안에 200만 대급으로 생산 능력이 올라간다라는 거죠. 오스틴과 베를린 공장 때문에. 자, 그러면 내년은 지금 예상이 대략 한 150만 대 이상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만약에 내년에 150만 대급 이상 혹은 160만 대도 가능하다고 본다면 70%, 80% 이상 성장이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매출이 1년 만에 내년 70% 이상 오른다? 이건 여러분 무시무시한 거예요. 주가도 그 이상 오른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다른 장점은 뭐냐면 기가 오스틴이죠. 이 미국 공장의 스케일, 대량 생산과 확장성이요. 지금 아마 테슬라를 수익률을 더 끌어올리게 될 거다라는 거죠. 여기는 4680 배터리, 저렴한 배터리가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지금 이제 차량 종류가 또 늘어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상이 지금 안 될 정도로 테슬라는 폭발성이 있다. 충분히 $1,500까지도 내년엔 돌파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자, 다음은 캐너코드의 분석을 보겠습니다. 자, 캐너코드는요, 940에서 1040까지 올렸죠. 그리고 바이 레이팅을 줬어요. 즉, 자신들의 손님들에게 지금 테슬라를 사야 된다라고 추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요, 아래쪽에 이제 초록색으로 된 부분 보시게 되면요, bullish on the auto gross margin expansion. 자, 이게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캐너코드가 볼 때요, 테슬라가 미친 생산 능력을 보여주는 게 마진 익스펜션이 너무 좋다라는 거예요. 즉 그로스 마진이 너무 좋다라는 거예요. 즉 자동차 한 대를 생산하니까 30%의 마진이 난다라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상상도 할 수 없는 마진율이거든요.
자, 그만큼 테슬라가 한 대 만들고서 무시무시한 그 이익을 챙겨간다는 얘기거든요. 전에 말했지만 애플보다도 더 이익률이 높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자, 여러분, 그런데요. 사실 다른 그 전통차 기업이나 다른 전기차에서 보면 니오 있죠, 중국에. 니오가 11%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리고 포드나 GM도요, 10% 내외예요. 현대차는 제가 정확히 모르지만 현대차도 아마 10% 내외일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자동차 한 대 만들었을 때에 나타나는 마진율이요. 자, 그런데 테슬라가 어저께 30%에 육박하는 마진율을 보여줬죠. 자, 그런데 이 마진율은요, 앞으로 더 좋아질 거예요. 왜요? 배터리 가격이 떨어질 거죠. 그리고 현재 베를린 공장과 이 텍사스 공장은요, 지금 현재 그 생산 능력, 그 속도나 그 효율성이 더 좋아지고 있거든요. 그냥 막 찍어내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연히 비용이 절감되니까 마진율이 더 좋아지겠죠. 그래서 사실은 내년이 얼마나 더 오를지는 예상이 안 돼요. 테슬라 주가가. 그러니까 가파르게 오를 거라고 보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배터리 능력이죠. 배터리 제조 능력이 굉장히 테슬라의 최고의 강점인 것 같다. 지금처럼 배터리 부족 사태나 공급망 부족 사태에서 테슬라의 완승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에너지 프로덕트들도 다 좋다라는 거죠. 배터리 팩 있죠. 그런 것들이 너무 좋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재미난 얘기합니다. 아래쪽에 그 제가 보라색 빛깔로 하이라이트 했는데요. 자, 이렇게 예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번에 실적이 좋아서 아마도 이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Buy the rumor, sell the news. 그러니까 사람들이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판다라고 하는 그 전형적인 패턴이 있잖아요. 이게 일어날 줄 모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보고서 발표할 거라서 그 다음날 좀 떨어졌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지금 그 다음 하루 뒤에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대폭등을 해버렸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사람들이 팔아서, 뉴스에 팔아서 주가가 떨어지게 되면, 풀백하게 되면 당장 사야 된다는 거죠. 추매해야 된다는 거죠. 저의 생각과 똑같죠. 떨어지면 더 사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싼 것이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걸 잘 참고하세요. 다음은 오펜하이머입니다. 오펜하이머라고 하는 기관이요. 이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1080으로 올렸고요. 그리고 outperform 레이팅을 줬습니다. 자, 이건 또 바이 레이팅을 줬다는 거 지금 당장 사라는 얘기고요. 자, 초록색 부분 보겠습니다. 왜 목표 주가를 상향시켰는지. 자, 오펜하이머는요. 테슬라의 데이터 수집 능력에 대해서 굉장히 높은 점수를 주고 있는데요. exceptional level of detail and data collection. 자, 얘기를 하고 있죠. 특히나 보험 회사를 통해서 운전자들의 태도, 운전 행동, 운전 양식, 이러한 등등의 데이터들을 수집하고 있는 거, 이게 무시무시한 데이터가 될 거라고 얘기를 하죠. 특히나 보험을 나중에 가입했을 때에 이 소비자들에게 그 운전 태도에 맞게끔 가장 실제적인 그러한 가격을 그 보험료를 책정한다라는 거예요. 일률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보험 가격이 운전자들이 난폭하게 운전한다? 굉장히 부드럽게 운전한다? 부드럽게 운전하는 사람한테 당연히 여러분 우리가 낮춰주면 좋은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모든 운전자들이 안전하게 운전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부드럽게. 난폭하게 운전하면은 보험료가 올라가니까. 자, 그런 데이터가 여러분 장난이 아닌 거죠. 굉장히 좋은 걸 지적했다고 봐요. 이렇게 되면요. 테슬라 운전자들은 모두가 다 운전을 아주 소프트하게 할 거예요. 나이스하게 할 거예요. 정말 난폭하게 평소에 운전하는 사람도 조심스럽게 운전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이건 사실은 테슬라에게도 좋고 서로 소비자에게도 좋고 윈윈하는 전략이죠. 좀 더 나아간다면 이 사실은 AI를 통해서 자율주행으로부터도 데이터를 얻게 되잖아요. 이러한 모든 데이터들이 결국은 테슬라의 소프트웨어와 이런 테크놀로지를 개발시키는데 큰 도움을 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은 교통안전국이 테슬라의 지금 안전 문제를 자꾸만 뒷다리를 잡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테슬라의 교통안전국과의 그 안전 문제 싸움에 있어서 이러한 데이터, 즉 보험사로부터 갖게 되는 데이터, 자율주행을 통해서 갖게 되는 데이터, 이런 데이터들이 충분히 이 NHTSA 교통안전국과 안전 문제로 싸울 때에 유리한 입장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자, 그리고 실제적인 이슈죠. 현재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 이슈가 있는데 전체 공급망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테슬라가 다른 경쟁자들을 압도했다라는 거죠. 지금 현재
대부분의 자동차 회사들은 마이너스를 기록했거든요. 그런데 테슬라는 플러스가 아니라 더 압도적인 이번에 EPS를 보여줬죠. 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테슬라가 더 이상 이런 그 전 세계적인 공급망 문제나 반도체 이슈에 영향이 있겠지만 테슬라는 이걸 뚫고 간다라고 하는 확신이 든 거죠. 그래서 지금 올해, 내년 계속 굉장히 좋은 모습 보일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요, 도이체뱅크입니다. 도이체뱅크는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900에서 1000달러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바이 레이팅, 지금 당장 사도 된다라고 자신들의 고객들에게 얘기를 했고요. 자, 그럼 왜 테슬라 주가를 올렸냐? 자, 일단 보시게 되면은 higher supply chain cost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즉 공급망 부족 현상으로 해서 지금 부품 가격이 다 폭등했잖아요. 부품 가격이 굉장히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impressive operating margin을 보여주냐고, 어떻게 이렇게 이 영업 마진을 보여주냐라는 거예요. 이렇게 압도적인. 그러니까 이게 대단하다라고 지금 보는 거죠. 왜냐하면 경쟁 회사들이 다 마이너스인데요. 자, 그리고요, vehicle cost reduction 있죠. 그러니까 차량 가격을 낮출 수 있는 능력. 이게 지금 대단한 거죠. 자, 가격을 떨어뜨릴 수 있는 건 뭐라고 했습니까? 결국은 생산의 효율성이죠. 그죠? 자, 그게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 배터리 가격이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리고 operational flexibility. 자, 이 회사의 전체적인 이 운영 능력이 굉장히 아주 유연하다는 거죠. 이거는 결국은 테슬라가 혼자서 다 만들 수 있기 때문에요. 전기차를 인하우스죠. 배터리부터 시작해서 바디, 모든 반도체까지 다 디자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높은 점수를 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 보라색 빛이 굉장히 재밌는데요. 사실 이번에 레베뉴, 매출 있죠. 매출이 살짝 기대보다 살짝 좀 낮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살짝 조금 낮게 나왔어요. 근데 그 주된 이유가요, 정확히 밝혀주는 게 있거든요. 이 뭐냐면요, lower regular credit이라는 거예요. 즉, 이 탄소 배출권을 파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걸, 적게 팔았거든요. 여러분, 사실 그 테슬라가 지금까지 계속 비난 들었던 게 뭐냐면 작년부터 올해 초까지요. 테슬라의 영업 마진, 이익률은 탄소 배출권 팔아가지고 다 이익 낸 거 아니냐, 이 비판이었거든요. 사실 그게 아니라고 제가 작년부터 계속해서 말씀드렸거든요. 그런데 한국의 일부 언론들, 미국의 테슬라 시라는 테슬라 공매도 세력들 등등 이런 사람들은 탄소 배출권이 단데 이러면서 욕을 하더라고요. 그 안에 들여다보면 테슬라가 얼마나 이 탁월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는 보이지 않는 거죠. 자, 어찌됐건 탄소 배출권을 이제는 안 팔아도 돼요. 뭐에 팔아요, 그걸. 근데 왜 안 팔아요, 또? 있는 걸 팔아야죠. 어떻게든 수익을 만들어야죠. 그러니까 어찌됐건요, 그게 탄소 배출권이 없어도요, 충분히 매출이 나온다라는 걸 증명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요, 앞으로는 그냥 탄소 배출권은 이제 논쟁거리가 되지도 않는다라는 얘기이기도 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테슬라가 이제 계속해서 그 좋은 흐름 보일 겁니다. 자, 오늘도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요, 준비한 자료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영상은 여기까지 하려고 합니다. 남아있는 자료들은요, 많은데요, 제가 주말 동안 계속해서 업로드 해드리겠습니다. 예방접종 관행 자문위원회 화이자 프리브너 20 트레이드마크 기호 폐렴구균 20가 접합 백신의 일상적인 성인 사용을 권장하기 위해 투표. 2021년 10월 20일 수요일 대쉬 오후 4시 19분 ACIP는 65세 이상 성인 및 특정 위험 조건이 있는 19에서 64세 성인에게 프리브너 20의 1회 용량을 권장합니다. 새로운 프리브너 21회 투여 지침은 오래된 성인 폐렴구균 권장 사항을 단순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뉴욕 비즈니스 와이어 / 뉴스와이어 2019년 1월 21일 화이자 파이저 인코어퍼레이티드 NISC PFP 가 질병통제예방센터 CDC 예방접종자문위원회 ACIP 가 프리브너 20 트레이드마크 기호 폐렴구균 20가 백신에 포함된 20개의 폐렴구균
혈청형으로 인한 침습성 질병 및 폐렴으로부터 성인을 보호하기 위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접합 백신 구체적으로 ACIP는 다음 사항을 권고하기로 투표했습니다. 이전에 폐렴구균 결합 백신 접종을 받은 적이 없거나 이전 예방접종 이력이 알려지지 않은 65세 이상의 성인은 폐렴구균 결합 백신 PCV20 또는 PCV15을 맞아야 합니다. PCV15를 사용하는 경우 PPSV23을 투여해야 합니다. 특정 기저 질환 또는 기타 위험 요인 1이 있는 19세 이상 성인으로서 이전에 폐렴구균 결합 백신 접종을 받은 적이 없거나 이전 예방 접종 이력이 알려지지 않은 경우 폐렴구균 결합 백신 PCV20 또는 PCV15을 접종해야 합니다. PCV15를 사용하는 경우 PPSV23을 투여해야 합니다. 권고 사항은 검토를 위해 CDC 국장과 미국 보건복지부 디파트먼트 오브 헬스 앤드 휴먼 서비스로 전달되며 승인 후 권고 사항은 질병률 및 사망률 주간 보고서에 게시됩니다. 이는 19세에서 64세 사이의 특정 위험 인구, 당뇨병 및 천식 환자, 에게 폐렴구균 결합 백신이 일상적으로 권장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프리브너 20의 1회 투여는 다른 요인들 중에서 노화로 인해 위험이 점차 증가하는 기간 동안 백신형 폐렴구균성 폐렴 및 침습성 폐렴구균성 질환으로부터 성인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오늘의 투표는 현재의 유행병과 그 이후에 잠재적으로 심각한 특정 호흡기 질환으로부터 적격 인구를 보호하는 데 성인 예방 접종의 중요한 역할을 인정합니다. ACIP 권장 사항은 이러한 20가지 질병을 유발하는 혈청형에 대해 질병 위험이 증가하는 동반 질환 및 면역 저하 상태를 가진 65세 미만 인구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는 중요성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프리브너 20의 7가지 추가 혈청형은 미국 성인의 침습성 폐렴구균 질환 부담의 30%를 나타냅니다. 이 폐렴구균성 폐렴으로 인해 매년 미국에서 18만 명 이상의 성인 병원 입원과 15만 명 이상의 성인 외래 방문이 발생합니다. 3. 화이자 백신 글로벌 사장인 나네트 코서로 박사는 간단한 새로운 ACIP 권장 사항은 예방 접종률을 향상시켜 더 많은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미국 의료 전문가가 CDC 국장이 승인한 이 ACIP 권장 사항을 구현하기 시작함에 따라 단일 용량으로 권장되는 프리브너 20이 성인에게 중요한 공중보건 혜택을 제공할 가능성이 있다고 믿습니다. 20년 이상의 폐렴구균 결합 백신 개발 및 공급에 대한 화이자의 유산을 바탕으로 우리는 성인 예방 접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권장되는 개인이 예방 접종을 받도록 장려하기 위해 의료 및 공중보건 커뮤니티와 협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프리브너 20 소개. 프리브너 20은 이미 프리브너에 포함된 13가지 혈청형 1, 3, 4, 5, 6A, 6B, 7F, 9V, 14, 18C, 19A, 19F에 대한 피막 다당류 접합체를 포함하는 차세대 폐렴구균 접합체 백신입니다. 13 상표 등록 기호 폐렴구균 13가 접합체 백신 디프테리아 CRM 베가흔 7 단백질. 이 백신은 또한 침습성 폐렴구균 질환 IPD 4, 5, 6, 7, 8을 유발하고 높은 발병률과 관련이 있는 7가지 추가 혈청형 8, 10A, 11A,
12F, 15B, 22F 및 33F에 대한 피막 다당류 접합체를 포함합니다. 치사율 9, 10, 11, 12 항생제 내성 13, 14, 15 및 슬래시 또는 수막염 16, 17 프리브너 20은 사용 가능한 접합 백신 중 가장 광범위한 혈청형 범위를 포함합니다. 사용 가능한 접합 백신보다 폐렴구균 폐렴을 유발하는 더 많은 박테리아 균주로부터 보호합니다. 2021년 6월 8일 화이자는 미국 식품의약국 FDA 28세 이상 성인의 침습성 질환 및 폐렴 예방에 프리브너 20을 승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2021년 2월 26일 유럽의약품청 EMA 은 S 뉴모니의 혈청형으로 인한 침습성 질환 및 폐렴 예방을 위해 제출된 20가 폐렴구균 접합 백신 후보에 대한 화이자의 판매 허가 신청서 검토를 수락했습니다. 18세 이상 성인의 백신 EMA의 인체용 의약품위원회 CHMP의 공식 검토 절차가 현재 진행 중입니다. 프리브너 20 트레이드마크 기호에 대한 적응증 프리브너 20 트레이드마크 기호은 스트레프토카커스 뉴모니어의 시러타입스 1, 3, 4, 5, 6A, 6B, 7F, 8, 9V, 10A, 11A, 12F, 14, 15B에 의해 유발되는 폐렴 및 침습성 질환 예방을 위한 능동면역 예방 백신입니다. 18세 이상 성인의 경우 18C, 19A, 19F, 22F, 23F 및 33F S 뉴모니의 혈청형 8, 10A, 11A, 12F, 15B, 22F 및 33F에 의해 유발되는 폐렴 예방에 대한 이 적응증은 옵소닌식세포 활성 OPA 분석으로 측정한 면역 반응을 기반으로 한 신속 승인 하에 승인되었습니다. 이 적응증에 대한 지속적인 승인은 확인 시험에서 임상적 이점의 확인 및 설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국 중요 안전 정보 프리브나 20 트레이드마크 기호 프리브나 20의 구성 요소에 대한 심각한 알러지 반응의 역사를 가진 사람에게 제공해서는 안 트레이드마크 기호 또는 디프테리아 톡소이드 함유 백신 면역 체계가 약화된 일부 성인은 프리브너 20 트레이드마크 기호에 대한 반응이 낮을 수 있습니다. 이 그룹에 대한 안전성 데이터가 없습니다. 귀하의 의료 제공자는 프리브너 20 트레이드마크 기호 이 귀하에게 적합한지 알려줄 수 있습니다. 18세 이상 성인에서 가장 흔한 부작용은 주사 부위 통증, 근육통, 피로, 두통. 프리브너 20 트레이드마크 기호의 위험과 이점에 대해 의료 제공자에게 문의하십시오. 의료 제공자만이 프리브너 20 트레이드마크 기호 이 귀하에게 적합한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프리브너 20 트레이드마크 기호에 대한 전체 처방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화이자 소개 환자의 삶을 바꾸는 혁신 화이자는 과학과 글로벌 자원을 활용하여 사람들의 삶을 연장하고 크게 개선하는 치료법을 제공합니다. 우리는 혁신적인 의약품과 백신을 포함한 건강관리 제품의 발견, 개발 및 제조에서 품질, 안전 및 가치에 대한 표준을 설정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화이자 동료들은 매일 선진국과 신흥시장에서 우리 시대의 가장 두려운 질병에 도전하는 건강, 예방,
치료 및 치료법을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혁신적인 바이오 제약 회사 중 하나로서의 책임과 일관되게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신뢰할 수 있고 저렴한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지원하고 확장하기 위해 의료 제공자, 정부 및 지역 사회와 협력합니다. 170년 이상 동안 우리는 우리를 신뢰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변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www.pfizer.com 또한 자세한 내용을 보려면 www.pfizer.com을 방문하고 트위터 /파이저 및 /파이저 뉴스, 링틴, 유튜브에서 팔로우하고 facebook.com/pfizer에서 페이스북에서 좋아요를 누르십시오. 공개 통지. 이 보도자료에 포함된 정보는 2021년 10월 20일 기준입니다. 화이자는 새로운 정보나 미래 사건 또는 발전의 결과로 이 보도자료에 포함된 미래 예측 진술을 업데이트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 릴리스에는 잠재적인 이점과 침습성 질병 및 폐렴으로 인한 미국 성인을 보호하기 위한 일상적인 사용에 대한 ACIP의 권장 사항을 포함하여 프리브너 20 트레이드마크 기호, 폐렴구균 20가 접합 백신 디프테리아 CRM 베가흔 7 단백질에 대한 미래 예측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제 결과가 그러한 진술에 의해 표현되거나 암시된 것과 실질적으로 다를 수 있는 상당한 위험과 불확실성을 포함하는 백신의 20개 폐렴 연쇄구균, 폐렴구균, 혈청형에 의한 것입니다. 위험과 불확실성에는 무엇보다도 프리브너 20의 상업적 성공에 관한 불확실성과 ACIP 권고의 상업적 영향에 관한 불확실성이 포함됩니다. 예상되는 임상 종료점을 충족할 수 있는 능력을 포함하여 연구 개발에 내재된 불확실성, 임상 시험의 시작 및 또는 완료 날짜, 규제 제출 날짜, 규제 승인 날짜 및 또는 출시 날짜, 불리한 새로운 임상 데이터 및 기존 임상 데이터의 추가 분석 가능성 임상 시험 데이터가 규제 당국에 의해 다양한 해석과 평가를 받을 위험, 규제 당국이 임상 연구의 설계 및 결과에 만족하는지 여부 18세 이상 성인의 침습성 질환 및 폐렴 예방을 위해 프리브너 20에 대한 다른 관할 구역 및 기타 잠재적 징후에 대한 관할 구역에서 생물학적 제재 허가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시기, EU에서 계류 중인 마가 승인될 수 있는지 여부와 시기, 그리고 계류 중이거나 제출될 수 있는 기타 신청서가 규제 당국의 승인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시기는 제품의 혜택 여부에 대한 결정을 포함하여 수많은 요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알려진 위험과 제품 효능의 결정. 승인된 경우 프리브너 20이 상업적으로 성공할지 여부를 능가합니다. 라벨링. 제조 공정. 안전 및 또는 프리브너 20의 가용성 또는 상업적 잠재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타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규제 당국의 결정. 프리브너 20과 관련하여 백신 자문, 기술위원회 및 기타 공중보건 당국으로부터 권장 사항을 얻을 수 있는 능력에 관한 불확실성 및 그러한 권장 사항의 상업적 영향에 관한 불확실성. COVID-19가 비즈니스, 운영 및 재무 결과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경쟁적인 발전. 위험 및 불확실성에 대한 추가 설명은 2020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회계 연도에 대한 화이자의 연례 보고서 양식 10-쉬 K와 위험 요소라는 제목의 섹션을 포함하여 양식 10-쉬 Q에 대한 후속 보고서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미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래 예측 정보 및 요소와 포함 8-K에 대한 후속 보고서에서 모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되고 www.sec.gov 및 www.pfizer.com 한 알코올 중독, 만성 심장 간 폐질환, 흡연, 당뇨병, 만성 신부전, 신증후군, 면역결핍, 의인성 면역억제, 전신 악성 종양, 인간 면역결핍 바이러스, 호지킨병, 백혈병, 림프종, 다발성 골수종, 고형 장기 이식, 선천성 또는 후천성 무기력증, 겸상 적혈구 질환 또는 기타 혈색소병증, CSF 누출 또는 인공와우. 이 지역 R 예방접종 관행자문위원회 ACIP 미국 성인의 폐렴구균 질병 및 폐렴구균 백신 적용 범위의 현재 역학 질병통제예방센터 CDC 2021년 2월 25일 www.cdc.gov/downloads/meetings/downloads-2020/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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파이저 인코어퍼레이티드 뉴욕 4베이젤즈 E 길러트 L 네어 H ETL PCB 이후 소화에서 침습성 질환을 유발하는 폐렴연쇄구균의 혈청형 분포 체계적인 고찰 및 메타 분석 플로스 1 2017 12 5201771113 5. 호스도어프 W&앤드 헤이니지 W 생태 실험의 중간 결과 폐렴구균 및 혈청형 대체에 대한 접합 백신 접종. 백신 이뮤노나더 2016 12 2358-374 6. 코온 R 코온 J 컬로미아오 M ETL 고소득 및 비고소득 국가의 어린이에 대한 폐렴구균 결합 백신의 영향. 전문가 레브 백신 2017 16 6625-640 7모어M 링젤즈 R 치프너 W ETL 미국 어린이 및 성인의 침습성 폐렴구균 질환에 대한 어린이의 13가 폐렴구균 접합 백신 사용 효과, 다중 사이트, 인구 기반 감시 분석, 란셋 감염 디스, 2015, 15, 3301-309, 8 medcap B, 거츠리, 글래드스톤라, ETL 미국에서 13가 결합 백신 시행 전후 침습성 질환이 있는 어린이의 폐렴구균 균조 특징 및 분포. 클린 미생물 감염 2016 22 160 29-60 229 9 알리그묘지 칼린즈 S 셰퍼드 CL ETL 잉글랜드와 웨일즈의 침습성 폐렴구균 질환으로 인한 어린 시절 사망 2006-2014 클린 감염 디스 2017 65 2308-314 10펜혹 앤드루즈 N 웨이파 ETL 침습성 폐렴구균 질환의 집중도 및 사망률에 대한 혈청형의 영향, 다양한 백신의 적용 범위 및 비백신 혈청형에 대한 통찰력. 플로스 1 2012 7 7 2 39,150
11 스테넥 R, 노어턴 N, 머프선 MA 폐렴구균 백신이 침습성 폐렴구균 질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32년 연구. MJ 메드사이 2016 352 6563-573 12 침습성 폐렴구균 질병 다음 하어보 지비, 톰센 RW, 리스 A 등 폐렴구균 혈청형과 사망률, 인구 코호트 연구 플롯1 2009 6 5 10000812 13 에이저리시, 코어터 미글라이어 M, 니드도 F, ETL. 이탈리아의 침습성 질환이 있는 성인 및 보균자 아동의 폐렴구균 혈청형 분포, 유아의 예방접종을 통해 성인의 무리 보호를 기대해야 합니다. 백신 이뮤노나더 2016 12 2344-350 14 탐직 S, 린필드 R, 시프너 W, ETL. 13가 폐렴구균 결합 백신으로 항생제 비감수성 침습성 폐렴구균 질환 예방. 클린 감염 디스 2016 62 91119 1125 15 맨데즈리, 할링즈워스 아어시, 카스텔로 A, ETL.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미국에서 입원한 성인 환자로부터 회복된 비침습성 폐렴 연쇄구균 혈청형 항균제 캐머덕 2015 59 95595 5601 16 올라우트 L, 바어선 WJ, 린 PL, ETL. 13가 폐렴구균 접합 백신이 미국 어린이의 폐렴구균성 뇌수막염에 미치는 영향. 클린 감염 디스 2015 61 5767-775 17 시그펀 MC, 위트니 CG, 메사니어 애니 등 미국의 세균성 수막염 1998에서 2007년 NEJM 2011 364 21 2016 2025